지금 전달드릴 얘기도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탄핵이 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내란죄로 이제 기소가 될 운명에 놓여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될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내란죄로 199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은 바가 있죠. 그 당시 대법원이 했던 이제 판결일을 이제 보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윤 대통령은 아마 내란죄를 인정받기가 매우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는 사실 내란죄가 인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증거나 내용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령을 받았던 공공기관 인사들조차 전부 다 내란의 정황들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내란죄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올라있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 과거와 달리 훨씬 손쉽게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국정 논란을 목적으로 이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제압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고의하고 실행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부분이 맞는데요. 경고만 했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이 고의를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경고만 하려고 했지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적은 없어라고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범죄자는 이런 내심의 의사라고 하는데 심리적인 부분은 부인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고요. 정황이나 다른 증거들로 이 부분은 인정이 될 거고 현재 국회의원을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국회의원실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전부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실제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병력이 출동해서 물리적 충돌을 보이는 영상까지 요즘은 다 유튜브를 찍어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꼬리 자르기로 윤 대통령의 지시 없이 우리끼리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윤 대통령이 이런 실행행위나 어떤 고의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실행행위라는 것도 실제 국정 논란의 어떤 폭동의 목적이 전부 이루어졌을 때 기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폭동의 실행행위가 들어가서 폭동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으면은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집회의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병력을 행사해서 막으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폭동이나 어떤 이런 실행행위들을 인정하고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